세 분의 퍼레이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미 교수님이신 전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원장이신 정현미 교수님이시며 자유통일당 비례후보님 입장하시겠습니다. 헌법학회회장을 지내시고 헌법학회회장을 지내신 자유통일당 비례후보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석동현 총괄선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벽의 새 같은 청년들이 모인 우리 2030 청년들의 지지선언 및 청년위원회 발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위원장님과 2030 지지자분들 소개가 있을 텐데요. 자유통일당 석동현 선대위 총괄위원장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성 헌법학회장을 지내신 김학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원장을 지내신 정현미 교수님. 다음으로 우리의 오늘 주인공인 청년위원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대 대표 김시온 청년 한번 나와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가윤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오광우 청년 모시겠습니다. 먼 곳에 오신 유예성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변에서 청년들을 계속 입당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 8도에서 청년분들이 정말 많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말인데 지금 저희가 어디 놀러 갈 시간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청년들이 100여 명이 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환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모든 청년들의 소감을 지금 다 들어보고 싶지만은
시간 때문에 시간상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소감은 먼저 김시온 양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 저 김시호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2030 청년 세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강병 정신, 보수 이념의 정통을 잇는 자유통일당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는 광화문 운동을 하시는 아버지와 참 많이 다퉜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문재인을 찍었던 일인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간첩일 수 있냐며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고자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광화문 광장에서 외쳐주시며 투쟁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무지했던 한 청년이 깨어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탄압 속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4대 건국 이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분단은 70여 년 이상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전쟁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현 대한민국 내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산 세력은 민주와 정의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체제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한 대한민국을 정통 보수의 이념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정당은 아스팔트에서 끊임없이 좌파와 투쟁해온 자유통일당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광화문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통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음 우리 문가윤 청년의 다음 지지선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청년 문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청년으로서 우리나라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광화문을 지나가면서도 외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다 미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통일당을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뜻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공산주의인 중국에 실세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뭐가 고맙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서 정치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어디밖에 없습니까? 자유통일당!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만약에 되면은 그 무신론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싶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계속 끝까지 쭉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청년이 됩시다. 자유통일당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만우 청년 지지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청년 지지자 오관우입니다. 제가 왜 많고 많은 당 중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읍 발언,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갈라치기 선동자, 이기주의자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한 멍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토지 유상 매수 및 유상 분배를 실시하여 평생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농민들을 자본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진정한 한미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싹을 틔웠습니다. 여기 또 멍청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들의 혈세로 자동차도 별로 없는 나라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훗날 대한민국의 경제의 동맥이라고 불리우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며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정말 멍청해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멍청이라는 이유를 찾자면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걱정했던 것뿐일까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간첩 직파, 김신조 사건,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 아웅산 폭탄 테러 등의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교조, 민노총, 언론사, 정당 등의 단체를 조종하여 사회 전반적인 분야들을 점진적으로 종북화하는 악랄한 짓들을 하며 뻔뻔하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유, 평등, 평화, 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 속에는 추악한 종북 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멍청이들이 온갖 욕을 먹고 살해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득권들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회피하거나 본인들의 사익을 얻기 급급하여 쓸데없는 법안 제정에만 몰두한 채 대한민국을 북한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종북 세력을 몰아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근간을 다시 세우게 하며 대한민국 건국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알리는 당이기에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빛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예성 청년의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MZ답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자유통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이 독재 정권 시절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애국 동포들을 광화문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고 자유와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 앉혀놓으니 이 거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 오랜 시간 외로이 싸워온 자유통일당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국론,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을 옹호하는 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가지고 마지막 차렷 경례. 성격을 바꿀 텐데요. 우리 자유통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님이신 석동현 총괄 선대위원장님, 추석하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 총괄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다음에 순서가 지금 뭐 임명장 수여식 이거 끝나고 임명장을 먼저 하죠.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전체 순서가 그러면은 하고 청년들에게 당부에 말씀을 드리는. 네네, 그러면 이제 석동현 위원장님께서 임명장과 꽃다발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주시고 한 번만. 자, 순서대로 청년분들 소명하면 나오셔서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겠죠? 네, 먼저 우리 청년 김시온 양 나오시겠습니다. 임명장 김시온, 위 사람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통일당 청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3월 30일 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 석동현. 우리 얼굴이 가리거든요. 네, 다음은 우리 문가윤 양 임명장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명장 문가윤, 위 사람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통일당 청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네, 임명장 류예성, 위 사람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통일당 청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명장 오관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정현미 교수님의 축사 있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청년들에게 지선에 대한 축사와 감사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청년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강정책 그리고 당헌을 이렇게 동의하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말에도 자리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애국심을 다지는 저는 너무나 드뭅니다. 제가 학교에 지금도 현역으로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권유하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우리 정말 젊은이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을 때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자. 국회도 들어가고 정치에 좀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보면 좀 염증이 나는데요. 싫은데요. 아직은요. 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듣는데 정말 나라가 이렇게 위기일 때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에만 종사하다가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우리 정치, 입법 정치에 또 관심을 갖고 그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다른 더 큰 사명감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젊은 청년들을 길을 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입법에 관심을 갖고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그 마음이 사실 더 큽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입신양명의 뜻을 갖겠습니까?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청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역을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저도 힘껏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다음 우리 김학선 교수님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후렴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진 지 20년 넘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국회에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원내정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우리 국회의원을 만들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미 4.7%라면 2명 정도나 확보가 된 상태라면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유통일당에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김중건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통일당이 원내정당이 되지 못하고 그 두 분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번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 두 분의 유훈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25년간 아스팔트에서 외롭게 눈물 흘리면서 이 일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제가 3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아스팔트의 애국 시민들을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의 취급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잘못됐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우뚝 서야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을 국회에 들어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광화문 아스팔트 세력의 존재감을 전체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금 상당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제대로 판단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이번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이 잘못되어 있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을 만들어낸다는데 네 번째 의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공정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도가 비례대표 지지도가 4.7%가 나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끝으로 우리 석동현 선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단기간에 정말 많은 지금 일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선거입니다. 이 정당이 이 선거를 통해서 일정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부분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우선 제 말씀에 앞서서 우리 김학성 교수님, 정임 교수님 외에 우리 후보님들이 여기 혹시 뒤에 계시죠? 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청년 후보님들도 좀 나오세요. 다는 못 오셨는데 오늘 왜냐면 오늘 낮부터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가서 인사하고 또 일일이 참석자분들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강행군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디 좀 앉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함께 하는데 더구나 청년 후보들인데 참 박수 한번 내가 유도하면 한 번에 이리오세요. 자, 이번에 우리 비례 후보 중에
청년 후보님과 각자 그러면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비례대표 임수진입니다. 네, 지금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네, 2030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그런 대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4살 최연소 비례대표 후보 손다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광화문에서만 뵀었는데 이렇게 자리에선 처음 뵙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청년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양해부터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광화문 집회를 하고 마치고 또 거기 계신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꼭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고 오늘하고 여기에 좀 늦었어요. 원래는 7시로 이 행사를 알고 있다가 6시로 이렇게 앞당기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또 이렇게 미팅 등등 관계로 한 30분 좀 늦게 왔던 점, 여러분들과의 이 소중한 첫 만남에 저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지각을 했냐 이렇게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널리 이양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 이후에 이번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과 별도로 한번 일각일 형태가 되든지 간에 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저희 정당에 관여를 해서 뭐 정당 당원이 되었든지 청년위원이 되었든지 어떻든 이렇게 당복을 입고 이렇게 서는 것이 굉장한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이 사회가 혹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 자유통일당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좀 이런 경륜을 또 갖추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한번 말씀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하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지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이 마크롱이 나이 40살이 되기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38세 9세의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20대 때부터 그 사회 속에서 정당 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42회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 역시 이런 20대 때부터 그 커뮤니티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가운데 앞으로 국회의원도 어떤 당이 되었든 우리 자유통일당일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그 이전에 구의원, 시의원 같은 지방자치의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장차는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선거를 앞둔 단순히 급조된 그런 행사로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시작은 우리가 당 차원에서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일일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로 이것이 창대한 일의 중요한 단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참 여러분들 같이 초롱초롱한 분들이 이런 자리에 왔다는 자체로서 저는 너무나 나는 저 인생의 저 시기에 나는 이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고 아주 많은 생각을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우선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2주 정도
우선 앞으로 짧게는 4년이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짧게는 4년이지만 어쩌면 그 이상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선거가 이제 2주가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통일당의 청년 위원이 되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당에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가치를 공유를 했었지만 막상 이런 당복이 이렇게 오면 저도 역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저희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쨌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몇 명이라도 반드시 배출을 해야 합니다. 정당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당 투표지에 그 투표할 정당 이 리스트가 저도 많은데 몇 번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다 그래요. 누가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40개, 43번이죠. 43개의 정당이 어쨌든 투표지에 이름이 오릅니다만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한 정당 기호가 우리는 몇 번이죠? 8번! 한 10번까지의 정당 이외의 정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유명무실하다 할까요? 그냥 사실은 이름과 생각만 가졌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미 그 소위 랭킹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유력한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다음 임기가 시작되는 이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들 중에 자유통일당의 그 의원이 나와야만 이번 총선 이후에도 우리 자유통일당이 좀 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참 폭 있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번 총선 이후에도 우리 자유통일당이 정당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자유통일당 당원이다 혹은 청년위원이다 하는 것을 좀 자부심 프라이드를 좀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의원을 배출을 해야 합니다. 의원을 배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오늘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하게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부분은 제가 총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 지금으로서는 이번에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각오와 또 결의와 또 다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자유통일당이 오랫동안 생각을 가져왔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번 이 선거는 어떤 선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전에 2022년도에 지금 출범한 이후 그보다 먼저 구성되었던 이 국회가 이른바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몰라도 여소야대의 그러한 불균형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2년 전에 정권을 맡아서 출범을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현실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법에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은 많지만 그 권한을 거의 제대로 지금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 정권 견제론 또는 정권 지지론 이 두 가지 화두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느 것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정권 견제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지금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외교, 국방 나름대로 뭘 했지만 소위 국내의 여러 가지 제도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도 못했죠. 왜 하나도 못했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일 것입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법도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어떤 이미지일지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뭘 해보려고 하던 일들이 하나도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이러한 여소야대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즉 지금 우리가 대통령 쪽의 당을 여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를 이제 당원이 되신 여러분,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대통령과 같은 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당을 뭐라고 하죠? 야당. 그래서 여대 야소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당 또는 여당 중에도 바로 국민의힘 같은 바로 직계 여당이 있는가 하면 여당과 거의 어떤 전체의 가치 지향점을 같이 거의 유사하게 가져가는 그런 정당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유통일당도 어쨌든 이번 이 선거 구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되기를 거기가 남은 임기 동안 책임과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좀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그 방향,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좀 한자말을 쓰면 범여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범여권이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지금 현실이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로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정권 견제로, 즉 야당의 정권 견제론이 오히려 지금 상대적 우위를 보일 정도로 지금 상황은 매우 긴장되는 상황.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이번에 좀 의회에 진출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큰 모타리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의 두 번째 축으로서 이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의힘과 약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정강 정책이랄지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우파의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면에 야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있고 또 최근에 조국 대표가 나와서 또 무슨 뭐죠? 조국 혁신당 또 그 밖에도 뭐 새로운 미래 또 녹색정의당 또 무슨 진보당 여러 갈래의 정당들 우리 범우파, 범여권, 범보수 진영에는 지금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정당 외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한 우파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그 담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회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걸 원내 정당이다. 이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원내. 국회 내 의원을 우리 자유통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원내 정당이 되면 또 앞으로 4년 뒤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다시 그 바톤을 저는 이어받을 것에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에 자유통일당 반드시 원내 진출을 해야 하고 우선 그에 앞서 당장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국정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또 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자유통일당이 또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또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와의 그러한 정책 코드를 어떻게 맞추고 하는 부분은 오늘 시간상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도 내일 모레가 말하자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수험생의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하나하나 제가 어떤 그 수험 과목 강의는 어렵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소위 합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생활에서 뭘 할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심정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그러면 선거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될까요? 안 돼요! 뭔가를 해요. 그 뭔가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준비된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리고 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선거이고 투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표, 그러니까 20대도 30대도 한 표. 정말 인생을 뭐 이렇게 많이 좀 사셨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도 한 표,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범보수, 범여권은 그동안 50대 이상 중장년, 노년층의 지지층은 두터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대, 30대의 그러한 참여와 지지가 많이 약한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제일 큰 고민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20대, 30대의 그러한 기대와 여러 가지 생각에 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니는 학교, 직장, 또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 비례대표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닥치게 될 가장 큰 하나의 상대로부터의 반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를 치르기 있어서 우리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지금 부닥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유통일당이 보수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 보수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떠한 주장에 여러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대처해 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 좌파 이 야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무슨 조국혁신당, 또 이낙연의 또 무슨
뭐죠? 새로운 미래,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그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서로 죽이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간에도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 간에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다르고 심한 경우에는 뭐 서로 그 굉장한 서로 이렇게 갈등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보수와 우파,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점에서의 소위 반보수, 반국힘, 반윤 이런 쪽에서 똘똘 뭉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듯이 우리 보수에도 국민의힘 하나만으로 그 너댓가지의 여러 가지 이 야권 정당을 혼자 상대하기는 어렵다. 즉 우리가 원내에 들어가서 하나의 그런 보조랄까 적어도 함께 동반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우익 보강 정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은 비례대표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서 지역 후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큰 틀에서 우리 범보수권인 국민의힘에 이렇게 투표를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8번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황금 분할이 된다고 하시죠. 전체적으로 우파의 파이를 키우고 우파를 두텁게 한다는 개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파 보수 유권자 중에서 국민의힘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아버님 이런 분들 중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시원찮아, 좀 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합니다. 많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원색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뭐가 신통치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많은 유권자분들이 우리 보수 쪽에서 투표를 안 간다고 그래요. 투표를 안 간다. 우리 보수들은 좀 이렇게 상대가 이재명이나 조국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그런 사람들도 싫고 국민의힘이 좀 하는 것 신통찮아도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가서 찍지는 않아. 그 대신 투표장에 안 가려고 그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은 하나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유통일당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이쪽으로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역 후보는 2번을 찍어도 좋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주변에 있는 우리 20대 30대를 많은 투표장을 우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청년위원회로 오신 것에 대해서 반영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들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주위에 많이 아직 안 알려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 활동을 통해서 좀 좋은 하드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링크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 틱톡. 예.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SNS를 통해서 그 가운데를 원칙적으로 여기 보수 우파를 공격하는 글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양쪽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댓글로 쓰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하고 올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싸움도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투표장에 나와서 많은 우리 자유통일당에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비례투표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성적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우리 자유통일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당장 내일 모레 우리가 이 선거라는 이 큰 고비를 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젊은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좀 아주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보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 비례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8번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투표로 가자고 하고 여러분들 친구와 또 지인들 건강 또 SNS에서 그러한 체험을 쌓는 그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선거는 말이죠. 간절한 사람이 아멘. 간절한 사람이 이 상황에서 왜 자유통일당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과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도 하고 또 우리가 나갈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 청년 세대에서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업고 뛰고 달리죠. 여러분들을 믿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오실 정도이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많은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교회에서 또 그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맞고 옳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좀 더 힘을 얻고 좀 더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힘있게 다른 사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통일당에 왔다 하더라도 뭐지 하는 그러한 그 질문만 계속 우리가 반드시 이 자유통일당을 이번 선거에서 반석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있어봤지만 이렇게 총명한 우리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런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느낀 이 충격 혹은 이 어떤 이 서프라이즈가 저로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또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적 어떤 하나의 도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 국회의원 앞으로 여러분들의 정치적 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당사 오신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옆 건물이 국민의힘 당사예요. 옆 건물이 바로 국민의힘 당사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 국민의 미래죠. 그런데 국민의 미래가 저곳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미래가 지금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수입니다. 지금 여기 당사 2층이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 이름이 깐부치킨이에요. 깐부치킨. 깐부가 무슨 뜻입니까? 친구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과 우리는 친구지만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은 몇 살을 잡고서라도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으로 돌이켜서 반드시 원내 진출해서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 요 제가 이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부 한명 잃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뭐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 이긴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유통일당 이긴다!